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박사과정학생 이경우를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드릴 연구 내용은요, 하이드로겔을 이용해서 맹연세포에게 외부적인 힘을 가해줬을 때 생기는 변화들에 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이와 같은 다양한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모노사이트는 골수로부터 생성이 되어서 혈액 내에 존재를 하게 되는 식세포의 일종으로서 두 가지의 마크로파지 형태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형태의 M1 마크로파지가 있고요. 반대로 염증을 억제를 하고 조직 재생에 관여를 하는 M2 마크로파지가 있습니다. 이들의 분화는 이와 같은 인터페론 감마, 리포사카라이드, 그리고 인터루킨 4, 설틴과 같은 다양한 스티뮬레이터와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지는데요. 이들은 이제 더 나아가지고 이와 같은 다수의 핵을 지니는 자이언트 셀로도 분화가 가능한데 이들은 이제 고도로 식균 능력의 발달을 하여가지고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더 수월하게 먹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세포 형태를 보시면 이 분화 전 단계의 모노사이트는 작고 동그란 형태를 취하다가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M1은 넓적하고 M2는 길쭉한 형태로 두 형태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이언트 셀은 다핵세포가 되면서 그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머터리얼들은 외부 물질로서 인식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포리진 바디 리스판스라는 이물질 반응이 일어나서 임플란트 페일을 일으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 외부 물질의 표면 위에 이 혈장 단백질들이 부착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이 모노사이트를 포함한 류코사이트 셀들이 그 위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식균 작용을 통해서 1차적으로 외부 물질을 억제를 시키는 이 어큐트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 물질에 대해서는 이 모노사이트들이 M1 마크로파지와 자이언트 셀로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브로블라스트에 의해서 인캡슐레이션이 되는 이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 이 물질이 기능이 불역화되는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러한 이물질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나는데요. 이것이 인체 삽입형 심전도 센서인데요. 이것이 쥐에게 4주 동안 이식한 결과 이 센서 주위로 두꺼운 파이브로시스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센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연구 보고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센서를 포함해서 의료 목적으로 이식되어지는 다양한 생체들이 우리 몸속에서 오랫동안 제 기능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면역 반응을 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배 과학자분들께서 선행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 항염증성 물질을 이식제를 표면에 코팅을 한다거나 이 표면에 토포그래피를 다르게 함으로써 면역세포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시도 등 다양한 면역 반응을 억제를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시도들은 제한적인 환경 내에서 일시적인 효과만을 거둘 뿐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면역 반응들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면역 반응의 활성의 원인이 이제껏 알려진 외부 물질로서의 인식 때문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다른 활성 원인이 있다면 이 원인에 맞는 해결법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만 제대로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또 다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고 좀 다른 시각적으로 접근을 하여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재는 사라진 과거의 푸시맨의 모습인데요. 이 푸시맨이 강제적으로 승객을 밀어 넣을 때마다 이 지하철 안에 갇혀있는 승객분들은 굉장히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이 비좁은 공간 속에서 굉장히 산소의 부족함을 느꼈을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몸속에 외부 이식제로가 삽입되었을 때 그곳에 잔류하고 있던 일반 세포나 면역세포가 가해지는 그런 환경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즉 이렇게 이식제로가 삽입되었을 때 그 세포들은 당연하게도 이 물리적인 압력과 하이퍼시 환경에 놓여질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필요치 않는 압력이 가해졌을 때
때 생기는 외부 환경의 반응에 의해서도 면역 반응이 촉발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가정을 해보았고요. 이 가정을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는 면역세포에게 암벽과 하이포시 환경을 가해줄 수 있는 배양법을 고안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적인 전체적인 컨셉은 이 스킬을 통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대적으로 그냥 일반 세포 배양을 하였고요. 실험군 같은 경우는 이 면역세포에게 압력과 하이포시아 환경을 가해줄 수 있도록 이런 이제 프레싱 젤이라고 이름 붙인 하이드로젤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프레싱 젤은 생체 적합 물질인 알지네이트와 칼슘 크로마이드를 가지고 제작을 하였고요. 이렇게 제작된 프레싱 젤을 면역세포 위에다가 얹어 놓음으로써 위에서부터 하이포시아와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실제로 분화전 단계의 모노사이트에다가 프레싱 젤을 가지고 압력을 가했을 때 변하는 형상을 이미지를 찍어 확인을 하였는데요. 프레싱 전에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취하다가 프레싱 후에는 이렇게 넓적한 형태로 눌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면역세포의 단면적을 잘라가지고 프레싱 전후의 높이 차이를 확인하였는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프레싱 후에는 이 감소된 높이 차이를 확인하였고 이 바닥면과 세포 접촉면의 증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프레싱 젤이 퍼센트 농도별로 가지는 물성치를 이 AFM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였고요. 여기에서 구해진 영스 모듈러스 값과 앞서 확인한 세포 높이 차이를 가지고 개별 세포에게 가해지는 그 압력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2%와 4%의 프레싱 젤만으로도 두 사이에서 6배 이상의 압력의 힘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실제로도 이제 4% 농도 이상에서 세포 실험을 했을 때 이 이상의 농도에서는 세포가 모두 사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포에게 가장 적합하게 압력을 줄 수 있는 물성치가 2%의 프레싱 젤임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를 가지고 차후 세포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싱 젤이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포 이미지를 시간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프레싱 직후에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프레싱 후에는 이렇게 세포의 증식률이 억제가 되고 M1 마크로파지의 형태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2, 3일차가 돼서는 대조군은 이미 활발한 증식에 의해서 바닥면을 모두 가득 채워온 반면에 프레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증식이 억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저희가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제 대표적인 몇 개만 체크를 해보았는데 보여지는 것처럼 이 M1 마크로파지의 좀 크기가 커지면서 다핵 세포들이 출현을 하였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보통 3, 4개의 핵을 지니고 3일차는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의 핵을 지니는 다핵 세포들이 출현을 하였고요. 4일차까지 눌렀을 때 이러한 양상이 비슷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4일차 때부터는 프레싱 젤을 제거를 해주고 일반 세포 배양을 한 5일차 정도 진행을 한 결과 이와 같이 최대 20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핵 20개 정도를 지니는 거대 세포와 보통 최대 100마이크로, 일반적으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그 크기를 가지는 자이언트 셀들이 다수 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현미경 이미지 분석만으로도 압력이 가해졌을 때 M1 마크로파지와 자이언트 셀로 분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저희는 이제 더 나아가서 RT-PCR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시행한 이 프레싱 기법이 실제 면역세포에게 하이포시아를 가해주는지 그거를 관련 마커들의 익스프레션 발현량을 통해 확인을 한 결과 이 프레싱 기법에 의해서 실제로도 이 하이포시아 관련 마커들의 발현량이 뚜렷하게 증가를 하였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M1과 자이언트 셀의 관련 마커들의 증가도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도 면역 반응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을 가설을 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압력과 하이포시아를 가해줄 수 있는 프레싱 하이드로젤을 제작을 하였고요. 이 젤에 대한 물성치를 계산을 하고 개별 세포에게 가해주는 힘까지 같이 고려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세포에 이 압력이 가해졌을 때 세포의 분화 양상을 확인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RT-PCR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하이포시아 환경에 가해주고 이 M1과 자이언트 셀로 분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반적인 실험실에서 이 M1 마크로파지와 자이언트 셀의 분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티뮬레이트와 사이토카인 같은 비싼 약물들을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간단한 압력과 프레싱만으로도 세포 분할을 유도를 했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는 그런 접근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연구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되어 주신 저희 키스트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